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소설가 한강은 이번 수상에 대해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막 끝낸 뒤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 연락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기시다 전 총리 시절 다져놓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의대 교수들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국 소설가 한강 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 씨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이 수상 연락을 받을 당시 수상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스웨덴 할리먼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 마츠 말롬 할리먼 종신위원은 한강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그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마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은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예상 못하고 있었다며 한강과 오는 12월 열릴 노벨상 시상식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연락처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선거 캠프에 배부했고 이 과정에 전혀 위법한 사안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명부가 어떻게 명 씨에게 들어갔는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사할 부분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모두 발언해서 한일 관계의 큰 변화는 양국 지도자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류아연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달아나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상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장래 인구 추계 등의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예측할 수 있다며 2035년엔 의사 10,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0,000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국내 소아과 배후진료 분야 의사 수는 다른 나라보다 많다며 이들이 전공진료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이고 이들이 돌아오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소설가 한강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은 이번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자신의 영감이 됐다며 한국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 할리몬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연락을 받은 한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노벨위원회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강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면서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한 편안한 하루였고 아들과 막 저녁을 마친 시점에 연락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작가로부터 가장 큰 영감을 받았느냐고 묻자 삶의 의미를 탐구한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자신의 영감이었지만 몇몇 작가를 꼽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They are searching meanings in life and sometimes they are lost and sometimes they are determined and all their efforts and all their strength, they have been my inspiration.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신의 작품으로는 가장 최근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흰 채식주의자를 권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작품인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썼는데 아주 힘든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I think I was struggling to find the images of this protagonist, people who are surrounding her, and the image of trees and sunlight and everything was so vivid in those 3 years. 노벨상 수상을 어떻게 축하하겠느냐는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에 투영된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노벨상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작가가 한국에서 선견자로 정당하게 칭송받아왔다는 리뷰를 전하며 도박사들이 유력 후보로 꼽은 중국 작가 천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 작가의 수상은 놀라움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CNN은 한 작가의 단편 에우로파 등장인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며 던진 질문이 한 작가의 작품 다수에 투영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영국 문학상 부커상 주최 측이 엄청난 소식이라며 수상을 환영했습니다. 부커상은 한강 수상 발표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강의 수상 소식과 사진을 띄우고 지난해 부커상 측과 했던 인터뷰 링크도 게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얼마나 멋진 뉴스인가라는 언급을 더해 노벨상 위원회에 트윗을 공유했습니다. 작가 한강의 소설 영문판을 펴낸 영국 출판사들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환영했습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흰의 영문 번역본 출판사인 그란타의 시그리드 라우싱 발행인은 노벨 문학상은 인간 상태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성찰하는 작품을 우선시하는 상이라며 이는 특히 한국에서 여성의 위치, 악명 높은 학살의 여파, 상실에 관한 주제로 소설을 써온 한강에게 특히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 작가 가운데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글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게 돼 기뻤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서울의 대형 서점을 찾은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축하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한강의 책을 다시 꺼내봐야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주변에 막 뉴스를 퍼날랐는데 과학 관련 상 못 받았다고 뉴스 나온 거 들었거든요. 그것도 좀 우울했었는데 문학상을 받다니 더 기분이 더 좋았어요. 예전에 읽었을 때 약간 내용이나 문법이 좀 약간 어렵고 난해하다는 느낌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꺼내서 다시 읽어야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 한글날 바로 다음 날에 들려온 수상 소식에 기쁨이 더 컸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한글날 다음 날에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감정들이 세계에도 통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또 우리나라의 말들이 어떻게 번역돼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그런 번역하신 분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소설을 아직 읽지 않은 시민들도 이번 기회에 한강이라는 소설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도 보였습니다. 노벨상의 그 수상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한강이라는 작가분의 책을 그러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책은 안 읽어봤어가지고 사실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수상 소식 이후 한강의 책을 사려는 주문이 폭주하면서 대형 서점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는데 소셜미디어 X에서는 실시간 트렌드에 노벨문학상, 채식주의자 등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키워드가 차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권은 명태균 씨가 총선 공천뿐 아니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내부 혼란이 거듭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인사들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당원 명부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당 차원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여당을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른 뒤 후보에 오른 대선 국면으로 옮겨갔습니다. 명 씨가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김 여사와는 지난 4월 총선 때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동훈 대표는 명 씨를 겨냥해 협잡꾼이라고 깎아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그런 정치 불호거나 협잡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구태 정치의 청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야권에서 제기한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겹치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명 씨가 주도한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활용됐다는 주장인데 당 지도부는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명 씨와 연루됐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이 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이에 명 씨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부터 명 씨를 문제 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명 씨는 성역 없는 수사로 홍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명 씨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을 악질적인 허풍쟁이라고 비판하자 2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느냐며 자신의 영향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내분을 지켜보던 야당은 명치 의혹이 마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연상케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며 확산 일로를 걷자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여당 내 볼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에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도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없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한일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악수로 반갑게 맞이한 데 이어 기념 촬영에서도 거듭 악수를 청하자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계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양국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시바 총리 역시 현재의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셔틀 외교 지속에 뜻을 모았습니다. ご指摘のシャトル外交も活用しつつ、ユン大統領と緊密に連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40분 정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역시 불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일과 한미일에 전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첫 만남이었던 만큼 한일 관계나 과거사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까지 18개국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끝으로 5박 6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비엔티안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히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40분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양국 교류와 관련해선 셔틀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국민 간 교류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연간 1,000만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포함해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법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뒤늦게 알게 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하셨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류화연 위메프 대표 역시 미정산 사태에 책임을 느끼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서 복귀한 거고요. 기존 회사 대비해서 연봉도 좀 희생하고. 류광진 티몬 대표의 경우 구 대표의 결정으로 큐텐 본사가 티몬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쓴 것일 뿐 본인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를 거쳐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구 대표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인수, 그리고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 등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경영진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달아나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정산해줄 대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판매 대금 1조 5,9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7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치고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회사 자금 67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세 판매 업체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 피해를 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수사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들에게 지나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이른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거둔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한 가구 제조 판매업체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량 5만 120가구 중 2,946가구에 그쳐 아직 올해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이 5만 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9,500여 가구는 준공 뒤 한 번도 임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이 LH의 요청에 따라 체결한 공사의 설계와 감리 등의 계약 65%가 지난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당시 부실 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넉 달째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이 원전 수출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한수원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수입 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내는 법인세의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가 함께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다만 의정 대화란 의미 부여가 무색할 만큼 주요 쟁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정부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측 토론 제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해 성사된 겁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대화를 반기면서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의사들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등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약한 환자는 강력한 처방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대개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는 의료 개혁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체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지금까지 못한 수업을 이제부터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고등학교 봄, 여름 못 다녔는데 11월부터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학년 거 마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며 집단 동맹 휴학은 허용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의대 교육 단축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의 6년 과정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공표를 거치고 오긴 했지만 그거를 리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한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학교에서 제안을 한다면 받아주겠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게 8개월째 답보 상태에서 의정 대화가 열렸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토론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대화 자체가 이적 행위란 의료계 내부 비판까지 나오는 등 앞으로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소방청장이 구급대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이송 특이 사례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에 2-3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청장은 의료대란 관련 언론 대응 자제 지시 논란에 대해서는 복무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조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허 청장은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전국 소방서에 보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무인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장비를 전국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평화상 이후 2번째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24년 만에 역대 2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또 작가 한강이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er work spans so many different genres, and she writes this really intense lyrical prose that is both brutal and tender and sometimes slightly surrealistic and very, very exciting to read, I think. 역대 121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 여성 작가로는 18번째,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첫 수상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또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글로 작가 한강의 이름과 작품들을 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도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며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세계적인 K-팝 그룹인 BTS, 블랙핑크 등을 거론하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반영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천만 원과 메달과 증서가 수여됩니다.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소설가 한강은 시적인 문장과 깊이 있는 세계 인식으로 우리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였습니다.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부커상에 이어 올해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세계 문학계에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한강은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1995년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내면서 전업작가로 집필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는 소설 몽고반점으로 30대의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찌감치 한국 문단에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위원회는 다른 젊은 작가들과 달리 진중한 문장에서 깊이 있는 세계인식이 드러난다고 밝혔고,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차원 높은 상징성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소설을 읽는 차원 높은 재미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소설이 영미권으로도 번역되면서 특유의 시적인 문장과 밀도 있는 구성은 해외 평단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에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노벨 문학상, 프랑스 공프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평가받는 부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이어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강은 이제 세계 문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거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라오스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플러스 한일 중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더한 18개 국가 인사들이 모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서 표방한 통일 한반도가 영내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재보선이 열리는 인천 강화를 찾아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화의 살림살이를 맡으면 강화는 민주당식 전쟁의 희생물로 쓰일 거라며 정부가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인천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강조하며 강화군 역시 여당 후보가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후 집중 유세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강화 주민이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이번 선거는 당과 자신이 보답하는 데 마침표를 찍는 선거라며 예산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개 야당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1박 2일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로 정권에 명확한 경고장을 던져야 한다며 대여 투쟁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뒤 영광으로 이동해 같은 당 장현 후보를 지원했고 진보당 김재현 대표도 종일 국내 곳곳을 누비며 이석하 후보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서울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해당 지역 476곳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게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재보선 지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6일 본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닌 만큼 그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선명한 정책적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반면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미래형 학력을 키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은 학력 진단 방법입니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초등학교부터 진단고사를 실시해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학교에는 능력 있는 교사와 교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할 학교 평가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공교육의 CEO입니다. CEO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학교 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 후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의 지향점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과 창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을 지원하고 학습 진단 치유센터를 만들어 부진의 원인을 진단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지식 위주 교육에서 치우쳐서 홀대받았던 감수성 교육,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성, 무엇을 아는지를 묻는 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미래형 학력으로 나아가겠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차이도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최보선 후보는 초등학교 1교실 2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교사들에게 10년마다 안식년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영유아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체코원전 수출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한수원이 체코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쾌거고 본협상 성사는 국익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우리나라 원전 사업 우려가 있었는데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아직 최종 계약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과 일방적 선언은 아무리 협상이 불리해도 계약은 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추진된 용산 어린이 정원 사업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원 조성 사업에서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회사가 130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따냈다며 김건희 여사와 이 업체 친분으로 특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LH가 경호구역이고 또 어린이 정원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 연구 용역 등 사업 절차에 완벽을 기한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거듭 세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국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방침을 정해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가 조작이야말로 국내 증시를 저평가받게 하는 주범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규모와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고위공직자 기부재단을 창설하는 등 기부 문화를 생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어제 오전 관정 기부문화포럼이 주최한 기부문화 확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0.79% 수준인 기부율을 선진국 수준인 2%대로 끌어올리면 빈부격차와 동반 성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에서 고위공직 후보자가 재산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에 기부 헌납하게 하는 고위공직자 기부재단을 창설하거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액도 대폭 늘리는 등 기부 참여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0대 차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룹 BTS 관련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손모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33차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도 오전 10시 반에 예정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활동 지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안마원을 운영하며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은 한 시각장애인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 논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미숙 씨는 15년 넘게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혼자서는 이동이 어렵다 보니 안마원에서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관할구청은 활동지원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안 씨를 돕고 있다며 부정수급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바꿔서 이런 거 심부름시킨 것도 부정수급이고 현금 손님이 나오면 은행에 좀 보냈다고 심부름시킨 그것도 부정이라고 그러대요. 왜냐하면 영업을 도와줬대요. 유니폼이죠. 그거 나오면 이용자분 세탁할 때 같이 그거 좀 해다 드리고. 근데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사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이용자의 신변에 관한 도움만 줄 수 있을 뿐 생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5년간 안마원을 운영한 시각장애인 고장성일 씨는 활동지원사에게 계산 등 업무 도움을 받았다가 시로부터 부정수급액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안 씨는 외출 동행, 식사 보조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계산이나 영수증 정리 같은 업무는 도움받을 제도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만 가능할 뿐 사업자인 안 씨는 이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의 강압적인 업무 처리로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업무 지원 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승변 처리와 직장 업무, 생업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가장 문제점은 그 활동 지원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운영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사실은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는. 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담당 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을 연구하기 위해 허리케인의 눈 속으로 직접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헌터라고도 불리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연구진들인데요. 이들이 밀턴의 눈을 통과해 비행하는 동안 심한 난기류를 경험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짙은 먹구름을 뚫고 나는 비행기 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난기류에 비행기가 요동치자 사람들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난기류에 설치된 기계 장비들이 흔들리고 선반의 물건들까지 마구 쏟아져 내립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연구진들이 허리케인 밀턴을 관측하기 위해 관측용 항공기를 타고 직접 허리케인의 눈 속으로 들어간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화면에 나온 이들은 기상학자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이른바 허리케인 사냥꾼들로 불립니다.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북상 경로를 따라 수시로 허리케인의 눈 속으로 돌진해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인공위성이 측정할 수 없는 세세한 자료를 수집해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전송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집한 기상 데이터들은 허리케인 예보를 더욱 정확하게 수정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는 7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고 70에서 74세는 오는 15일, 65세에서 69세는 18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가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 지하철 노조는 최종 교섭에서 임금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또 가족수당 기준 변경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안전지원경비 지급 대상 확대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현재 83만 원인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것인지 논의합니다. 오늘은 고려아연이 이달 23일에 끝나는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을 늘리지 않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성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준비 청년들인데요. 이들의 취업과 창업 활동을 돕는 이색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에 처음 문을 연 청년 그림 편의점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과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 커피가 힘을 모았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편의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립을 꿈꾸는 박상민 씨에겐 특별한 직업 훈련 공간입니다. 상품 판매에서 진열, 매장 청소까지 미래 편의점 점장을 목표로 성실하게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될 사람이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이곳엔 상미 씨 같은 자립준비 청년 5명이 저마다의 꿈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한 켠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코너도 설치됐습니다.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이 진행하는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과 민간 조직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는데요. 저희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에서는 이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과 브라더스커피는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매장 운영과 교육 창업 등을 지원하고 세븐일레븐은 멘토링과 취업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소속사의 공식 부인에도 학교폭력 의혹이 거듭 제기된 배우 안세아가 직접 입장을 내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안세아는 SNS에 자필로 적은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글과 그들의 주장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에 대해 사과하면서까지 다시 연기자로 활동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건 바로잡고 떳떳한 아버지로 살아가고자 경찰 수사를 요청했고 진솔하게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경주가 25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가을에는 아침 안개가 잘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해안에 위치한 교량 근처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충남 북부 서해안은 아침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6도, 대전 1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도 2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